안녕하십니까. 동보학사재단의 이육표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고문자 속의 이 사와 사입니다. 네이버 사전에서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의미로 이 두 글자가 쓰이고 있는지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네이버 사전에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 사자는 제사 사자, 대표 의미가 제사 사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자는 대표 의미가 사당 사자이고요. 그리고 부수적인 의미로 제사 지내다. 그다음 제사 사자 같은 경우는 제터, 해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약 1800년 전에 동안시기 허신의 설문해자에서는 이 글자를 어떻게 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제사 사자는 제무이야, 제사를 그치는 일이 없다, 이렇게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글자의 조자 원리에 대해서는 의미를 나타내는 시를 구성 요소로 하고 소리를 나타내는 사로 읽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당 사자에 대해서는 봄 제사를 사라고 한다. 그리고 이 글자의 조자 원리에 대해서는 시를 구성 요소로 하고 사로 읽는다. 역시 형성자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정리해 보면 이런데요. 사자 같은 경우는 네이버 사전이나 설문해자나 둘 다 제사라고 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리고 설문해자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글자의 조자 원리를 형성자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사당 사자 같은 경우는 네이버 사전에서는 사당이라고, 현재 사당이라고 많이 쓰고 있죠. 하지만 이제 설문해자에서는 봄 제사라고 해서 제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글자가 고문자상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사자를 보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설문해자는 이 글자를 뜻을 나타내는 시와 소리를 나타내는 사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럼 이 사자에 대해서 한번 보면요. 설문해자에서는 사는 이다. 그 4월에는 양기가 이미 나오고 음기가 이미 숨고 만물이 드러나게 되면서 문장을 이루게 되니 그러므로 사는 뱀이다, 상형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월이면은 글쎄요, 이제 한기가 겨울이 다 가고 이제 봄이 따뜻해지기 시작할 때죠. 그때 이제 아무래도 뱀이 땅 속에 있다가 이제 땅 위로 올라오는 걸 보고서 아마 그런 의미에서 이런 식으로 풀이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를 뱀으로 풀이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사자는 정말로 뱀에서 유래했는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보면은 사자는 갑골문에 이런 형태로 씁니다. 이런 형태로 쓰이는데요. 이것만 보면은 뱀에서 유래한 것 같기도 하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죠. 그래서 양수달 같은 경우는 중국 기록에 보면은 코끼리를 먹는 뱀. 그래서 이제 그런 사례를 들면서 뱀을 신성시했을 것이다. 과거에는 뱀을 신성시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뱀을 제사하는, 숭배하는 풍속이 있었고 여기서 이 제사 사자가 왔다. 그러면서 사를 이 부분을 뱀과 연결시켜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중서 선생 같은 경우는 좀 더 특별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서주 근문 이런 데 보면은 이런 형태의 글자가 많이 나옵니다. 바로 어른이 이 어린 아이를 들고 있는 모습인데요. 바로 제사를 지낼 때 제사 지내는 대상 대신에 제단에 앉아 있는 시동에서 이 글자가 유래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글자가 이런 식으로 간화가 되고 이게 다시 이런 식으로 간화가 돼서 이 사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서륜 같은 경우는 태아에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글자에는 태아로 쓰이는 용례도 있긴 있습니다. 아마 그것에서 착안을 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근데 광마략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에서 이 글자가 유래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설이 맞을지요. 저도 어떤 설이 맞을지는 감히 이거 지금 단언을 내릴 수는 없는데요. 그런데 이제 고문자상에서 어떤 용법으로 쓰이는가 한번 보면요. 갑골문 이 글자 같은 경우는 주로 제사하다, 제사 지내다라는 동사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 두 개를 들어봤는데요. 여기 부을, 아버지 을을 제사 지낸다라는 의미로 이 사자가 동사, 제사 지내다로 썼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사하라고 해서 황하, 하수,
황하를 제사 지낸다라고 라는 용례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자는 또 이 글자 제사 사자와도 치환이 될 수 있는데요. 여기 조상을 제사 지내는 의미의 이 사자가 여러 선조를 제사 지낸다라는 의미로 이 제사 사자가 쓰이고 있고요. 또 역시 똑같은 하입니다. 황하. 황하를 제사 지낸다라는 의미로 또 이 글자가 쓰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글자와 이 글자는 갑굴문에서부터 이미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이런 관계 속에서 한번 보면은 이 글자는 바로 이 글자에서 유래한 후기자다. 뭐냐면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보일시 변을 더 붙여서 제사라는 의미를 갖다 명확하게 나타낸 거죠. 그러면서 이 글자의 후기자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글자는 제사하다. 가장 원시적인 의미, 지금 현재 볼 수 있는 가장 원시적인 의미는 제사하다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자는 여섯 번째 지지, 자축인묘 진사오미 할 때 사로 지금 현재 많이 쓰이고 있죠. 이거는 이제 갑굴문에 보이는 간지표입니다. 간지표인데요. 이것을 좀 더 확대해 보면요, 이렇게 확대가 되는데 여기서 보면요, 자, 축, 인, 묘, 진, 사자리에 사가 오지 않고 자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 아들 자자 자리에는 글쎄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한번 예정을 해볼 수 있는데요. 글쎄요, 이것도 뭐 어린아이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 같긴 하지만은 지금 쓰이고 있는 아들 자자와는 오히려 이 글자가 더 가깝습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이 사자가 뱀을 나타내는 의미로 쓰이게 된 것은 아무래도 글쎄요, 이 12지지, 은나라 때부터 있던 12지지가 전국시대 후기부터 들어왔을 걸로 예상되는 12지신과 합쳐지면서 사자로 쓰이게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갑골문 금문 간지표에는 이 사자가 보이지 않는다. 이 사자는 자자로 쓰이고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이 사와 사의 관계입니다. 아무래도 처음에 제사라고 쓰이던 이 사자의 용례가 그 뜻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보일시를 덧붙였고, 그러면서 이 용례로 쭉 이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미가 또 이제 서주 금문에 보면은 발어사, 감탄사로 쓰이고 있는 용례도 간혹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이미이자와 형태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써이자 같은 경우는 지금 준비를 안 했는데요. 써이자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냐면 요걸 반대 형태입니다. 요걸자의 반대, 위 상하가 반전된 형태예요. 아마 그러다 보니까는 이 이미이자의 용례로도 쓰이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의미를 보면은 뱀사 여섯째 지지는 고문자상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는 보이지 않고요. 다만 이제 여기 이와 통과되는 용법으로 벌써, 이미, 결정되다 뭐 이런 용례는 일부 용례로 남아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사가 갑골문 금문에서 쓰이는 제사 지내다라는 용법은 현재 사전의 의미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사자는 고문자와 현대의 사자를 비교해 보면은 바로 이러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 사와 관련된 용례 중에 흥미로운 용례가 뭐냐면은 바로 해를 의미하는 해년자 대신에 이 사자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문헌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상서 홍범편에 보면은 왕 13년 왕이 기자를 방문하였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 해년자 대신에 이 제사사자가 해를 의미하는 뜻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하 석천에 보면은 하나라는 새라고 하였고 상은 사라고 하였으며 주는 연, 당우는 제라고 하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현재 하나라와 당우는 요순 시대인데요. 하나라와 요순 시대의 존재에 대해서는 뭐 이설이 많기 때문에 또 이 당시에 뭐 글자가 아직 문자가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이 설이 맞는지는 알 수 없지만 상은 사라고 하였고 주는 연이라고 했다는 것은 상대 갑골문하고 서주 금문을 통해서 확실히 증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상은 왜 사라고 했느냐, 이에 대해서 소념이라는 옛 학자는 사시의 제사를 한 번 다 지냈다는 의미로 사를 썼다. 그러니까 사시의 제사를 하나의 주기를 봐서 그 한 주기가 끝난 것을 끝났다는 의미로 이 사를 썼다라고 해석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럼 이 해석이 맞는가? 네, 이것은 갑골문으로 증명이 가능한데요. 1940년대 동작빈, 갑골문의 대가인 동작빈은 갑골문 속에서 융, 익, 제, 그다음 이 두 글자는 글쎄 어떻게 읽는지는 지금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이 5 제사가 36순, 360일 혹은 37순, 370일 동안 반복되고 있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제사 대상도 파악해 보니까는 상나라의 선공 선왕들, 그러니까 여기 상갑부터 해서 쭉 이어져서 여기 31번째 강정까지의 선공 선왕들, 그 다음에 그 선공 선왕의 부인들, 바로 5번째 시임의 부인 비경부터 해서 쭉 해서 강정의 부인인 비신까지 총 51명, 51명에 대한 제사가 316순 혹은 37순 계속 반복되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이것을 후대 학자들이 주제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바로 1년 내내 반복되는 이 제사, 바로 상화사라고 한 것은 바로 이 주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는 것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336순 혹은 37순 동안 반복되는 1년의 제사의 사이클이 바로 그 1년 동안 지속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 사자가 해를 의미하는 뜻으로 쓰이게 되었다라는 것을 밝혀낼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 사자 같은 경우는 그 해를 나타내는 사자는 종종 이 사자, 지금은 맡을 사자죠. 이 맡을 사자로 치환돼서 사용되는 용례가 나타납니다. 바로 여기는 보면은 왕6사 해서 왕6년, 여기는 왕7사 해서 왕7년. 그런데 여기서는 왕입사 24 해서 20년, 왕20년 할 때는 요 글자로 쓰이기도 하죠. 이걸 보면은 바로 상나라 시기 때, 은나라 시기 때 갑골문에서 이 글자와 이 글자가 서로 통과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이게 원래 쓰이던 글자고 이것은 가짜자, 음이 비슷하거나 해서 쓰인 가짜자로도 볼 수 있지만, 지금 이 글자 같은 경우가 앞서 살펴봤듯이 앞에 보유시자가 붙어서 사당사자로의 구성 요소라는 것을 보면은 아마 이게 그냥 단순히 음이 같아서 쓰인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사자를 보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설문해자에서는 뜻을 나타내는 시와 소리를 나타내는 사가 합쳐진 형성자로 보았습니다. 그럼 이 사자를 설문해자에서 어떻게 풀이하고 있는지 보면요, 신하로서 밖에서 일을 주관하는 사람이다. 이 후를 뒤집은 모양, 그러니까 좌우 반전 형태죠. 뒤집은 모양으로 되어 있다. 사에 속하는 글자는 모두 사를 구성 요소로 따른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의미인 맡을사의 의미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자는 어디서 유래했는가?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그중 마서륜하고 주방포의 설을 비교해 보면요. 먼저 이거 갑골문의 형태를 보겠습니다. 갑골문에서 이 사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렇게 쓰이는데요. 그 좌우 반전 형태인 이렇게 쓰인 용례도 보입니다. 이 마서륜 같은 경우는 이것을 숟가락으로 풀이했어요. 이걸 숟가락으로 풀이하고 이걸 입으로 해석해서 숟가락으로 아이에게 밥을 먹이다라는 의미가 본 뜻이다라고 해석을 했고, 또 그러면서 또 스스로 먹다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주방포 같은 경우는 이것을 숟가락으로 본 것은, 숟가락 혹은 국자로 본 것은 똑같지만 이것을 입으로 보지 않고 여기 그릇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릇과 숟가락을 갖다가 진열해 놓는 거다, 제사를 위해서 진열해 놓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럼 이 사자가 고문자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주된 용례는 제사 지내다의 용례입니다. 바로 여기 보면은 사견해서 사견, 그다음 사강이라고 해서 뒤에는 제사 지낸 제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개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다. 강인, 서쪽 지역의 강족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다, 이런 식으로 풀이가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사 대상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제사를 지내다. 또 이런 식으로도 풀이가 가능하죠. 그 다음 많이 쓰이는 용례로 계승하다라는 용례입니다. 바로 여소자 나를 계승하다, 나를 잇다라는 뜻으로 여기 사자가 쓰였고요. 나는 나의 빛나신 아버지를 계승한다라는 뜻으로 이 사자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논란의 여지가 있긴 있지만 제사 지낸 장소의 용례로 또 파악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요. 사모태실이라고 해서 어머니를 제사 지내는 태실이다라는 의미로 해서 이런 용례가 하나 나오는데요. 물론 이것을 갖다 하나의 명사로 봐서 어머니를 제사 지내는 태실이 따로 있었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그냥 이걸 딱딱 푸는 거예요. 풀어서 태실이라는 곳은 있는데 그 태실의 용도로서 어머니를 제사 지낸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은 뭐 제사 지내는 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제사다라고 풀이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실이라고 해서 뭐 제사 지내는 장소에다가 뭐 제기를 벌려놓다, 진설하다, 이런 뜻으로도 쓰이는데요. 근데 이 사실이라는 요 설사실이라는 용례가 좀 여러 차례 나옵니다. 이런 걸 통해 봤을 때 어쩌면은 제사 지내는 장소로서의 이 사실이라는 명사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제사 지낸 장소로 풀이할 수 있다면은 앞에 보이시자를 붙인 현재 사당사의 용례가 이때부터 나타난다고도 파악이 가능합니다. 네, 그럼 이 사의 의미 변천을 갖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이 먹다, 먹이다, 글쎄요, 이런 뜻이 있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이런 용례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조상에게 헌식하다 혹은 제사 지내다라는 용례는 확실히 파악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제사 지내는 장소는 후기자, 지금에 쓰이는 사당 사자로 발전했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살펴본 계승하다라는 의미는 이을 사자로 이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 현재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는 게 살피다라는 의미인데요. 이것은 후기자 앞에 사람 인자가 붙여서 이 글자로 살필 사자로 발전되어 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맡을사, 도대체 이 맡을사라는 것은 어디서 왔는가인데요.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참고할 만한 글자가 바로 요 글자입니다. 이 글자인데요. 뭐 고홍진 등 여러 학자들은 이건 이제 다스리다라는 뜻인데요. 바로 이제 두 손으로 실을 치는 모습입니다. 실을 치는 모습을 갖다가 이 글자로 형상했다라고 하는데요. 바로 다스리다라는 뜻의 이 글자와 요 사자가 덧붙여진 회의 형성자다라고 이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글자는 서주 근문에서 보면은 주관하다, 담당하다라는 용례로 많이 쓰입니다. 총 한 200여 건의 사례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대다수가 주관하다, 담당하다 혹은 이 사자, 요 글자와 직무가 더해져서 쓰인 관직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200여 차례의 어떤 사례 중에서 대다수가 바로 요 사례로 쓰이고 있습니다. 특히 사마, 사토, 사공이라는 직명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바로 그 후대에 나오는 사마, 사도, 사공의 그 원래 서주 시대의 명칭으로 파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글자가 요 글자로 간화되었다는 데서는 아무런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서주 시기 때 이 글자와 이 글자는 같은 뜻으로 쓰였느냐? 이것은 좀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데요. 바로 이 글자가 종종 이렇게 쓰인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 입구자가 생략이 돼 있죠. 입구자가 생략된 형태로 쓰이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200여 건 중에서 절반 정도가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두 건 정도 소수 이런 식으로 용례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여기서 입구자를 생략해서 썼구나라고 할 수 있지만은 보통 1대1 비율로 나타난다는 것은 이 글자 자체로도 의미가 통했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은 요 글자를 요 구성 요소를 이 사로 볼 수 있는가라는 또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 같은 경우는 요거는 실을 치다의 가슬이 치자고 요거는 실을 치는 기구다라고 해서 아예 이 자체를 하나의 구성 요소로 파악하고 여기에 이 구분부호 혹은 장식용으로 이
입구가 들어갔다라고 파악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서주시기 때 이 글자와 이 글자는 전혀 다른 글자가 됩니다. 비록 후대에는 다 요 글자로 쓰이긴 하지만은 이 서주시기 당시에는 다른 글자로 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다시 보면요. 이 사자는 원래 헌식하다, 제사 지내다라는 의미의 사자는 이런 식으로 후기자, 사당 사자, 이을 사자, 엿볼 사자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나오는 이 맡을 사자라는 의미는 바로 이 글자에서 쭉 온 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서주시기 때 나오는 요 글자, 고문자상의 이 글자와 현재적 의미는 그렇지만은 이 형태는 똑같기 때문에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를 다시 이제 처음에 제가 던졌던 물음으로 돌아가 보면요, 이 제사사자와 사당사자를 보면은 고문자상에서는 제사로 똑같이 쓰입니다. 하지만 고문자상에서는 해년자로 쓰이는 용례도 많고요. 그리고 설문회자에서는 단순한 형성자로 봤지만은 이 글자는 단순한 형성자가 아니라 사의 후기자로서 회의의 의미, 그러니까는 이 제사 지내다는 뜻을 갖다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이 회의의 의미도 들어가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 사당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 지내다는 의미로 많이 쓰였고요. 그 다음에 역시 제사를 뜻하는 사의 후기자로서 그냥 단순한 형성자가 아니라 회의의 의미도 강하게 들어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